당당하게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하자! 가족들의 피눈물 양진석이 해결하라! 저희가 오늘 이 가족의 쓴 거는 저희 가족들의 절절한 마음을 광주 시민들께 좀 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소소히 하고자 합니다. 저희 남편은 38에 딸 하나를 낳고 바로 호원에 입사했습니다. 그 딸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때는 주야 맞교대라는 시기였기 때문에 하루에 12시간, 많게는 14시간씩 그 귀여운 딸이 커가는지도 모르면서 호원을 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딸이 3살이 되던 해에 터키를 가서 그 귀여운 딸을 못 보고 1년 동안이나 헌신하며 호원을 해서 일했습니다. 늘 묵묵히 가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저희 남편이 어느 날 노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아주 모르진 않았지만 저희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든지 실은 잘 몰랐습니다. 2013년 저희 남편이 로봇가 서면서 그 차량 부품에 맞아서 코의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고 잇몸과 이가 다 깨지는 중대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도는 119를 부르지 않고 장 팀장의 차에 태워서 수거원으로 코를 틀어막은 채 교대로 갔습니다. 9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상을 해주겠다고 산재 처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렇지만 딸 하나 키우기 위해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고 노조를 만들고 지난 겨울 저희 남편이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그 단식이 길어지자 어쩐지 보러 온 우리 조합원 간부님 가족에게 이름도 어렵네요. 퇴거 명령 경고장을 주면서 회사를 나가라고 합니다. 단지 함께하는 가족애가 아니가 궁금해서 회사를 들어간 것 뿐인데 그 가족에게도 퇴거하라는 의사, 아파도 산재 처리 못하고 아파도 병원 가지 못하는 이런 회사를 좀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소박한 마음으로 노동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1년이 넘게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제 회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하나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저희 남편들이랑 들어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저 무서운 공권력이 경찰이 들어와서 어떻게 될지 정말 두렵고 떨리습니다. 제발 저희 남편과 다른 조합원들이 두 발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공권력 투입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지석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책임은 양 회장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이 입사할 때는 양 사장이었죠. 그분이 회장이 될 때까지 길지 않은 짧은 시간에 이룬 성과가 다 누구의 손에서 나온 겁니까? 저는 양진석 회장이 결단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호소할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법도 양진석 회장 아래인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을 해놓고 8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광주에서 있더군요. 그러니 그런 자본과 법의 앞에 저희가 얼마나 무기력하겠습니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희 남편들이 무사히 두 발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시고 양진석 회장 결단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의 꿈은 소박합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농성을 한다고 합니다. 공장 안에서 농생을 한다고 해서 걱정되기도 하고 남편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편은 호원에서 일합니다. 자동차 차체를 만드는 공장이라 합니다. 자동차 몸통을 만드는 회사라 쇠를 만지겠지요. 가끔 작업복을 빨다 보면 물이 새까매지고 쇳가루가 바닥에 가득합니다. 고생한 흔적이 대야에 가득합니다. 일을 많이 해서 늘 피곤해하지만 변변한 영양제 하나 못 챙겨주었습니다.
어쩌다 잠을 깨우면 짜증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름에는 검붉은 두드러기가 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일하다 보면 다 그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깨가 아프고 허리에 통증이 있다 해도 병원에 가보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나도 일 끝나면 피곤한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다치고 와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프면 각자 해결하는 부부입니다. 남편이 회사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 어떻게 일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남편이 바빠졌습니다. 근무 시간과 상관없는 시간에 출근하고 일요일에도 회사를 나간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의 이유를 꼬치꼬치 물으니 노동조합이 생겼다는 겁니다. 회사 이야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쩌고 저쩌고, 노동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어용 노조가 생겼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아졌습니다. 노조 하면 고생한다더라, 적당히 중간만 해라, 당신이 무슨 간부를 하냐, 식구들이나 잘 책임져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투쟁이 길어지자 농성장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가족과 만나고 다른 직원들 이야기를 들으니 호언의 현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밥도 해서 나르고 간식도 준비해 갔습니다. 어느새 함께 투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짐을 챙긴 것을 보았는데 공장 안에서 농성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절박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1년 동안 싸우는 것을 보면서 회사가 참 독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그리 복잡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회사는 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꿈은 소박합니다. 남편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도 어깨 펴고 무시당하지 않고 살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임금 많이 받았으면 좋겠지만 회사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해결하겠지요. 꿈이 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어야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노조 탄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동료들이 저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농성장을 진압한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고 있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러 사람이 해답을 찾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양진석 회장이 나와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